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프로그입니다. 여름이 슬슬 다가오고 있죠? 인테리어 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본드도 잘 굽고 방수도 잘 마르고 도배도 찰떡같이 잘 먹죠. 시공자들도 웃는 얼굴로 현장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 중이신 분들 날씨 덕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어쩌면 인테리어를 벌써 하신 분들에게는 좀 현타가 오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월간 디프로그니까. 영상 마지막에 엄청난 이벤트와 혜택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인쇼에서 이번에 신제품 필름을 출시했습니다. 과거 인쇼가 내놓은 텍스처들이 유행을 이끌었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텍스처로 이목을 끌었고 마루와 통일된 마감재로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랬던 인쇼 필름이 이번엔 좀 더 과감하고 디테일 있는 텍스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작도 우드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드 필름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고급스러움과 깊은 컬러감, 진짜 이쇼 당신이 한 사람 정말 대단해. 바로 이 필름인데요. 텍스처가 깊숙해서 난반사가 생겨서 진짜 딥한 무광의 느낌이 납니다. 벽체를 우드로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솔리드도 하기 싫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포인트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베이스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쇼 필름은 저번과 다르게 마루와 벽체 필름이 세트로 나온 구성이 아니고 필름 단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컬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쇼와 영림이 콜라보해서 제품을 기획 생산을 했고요. 인쇼몰이나 영림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프로그 현장에서도 지금 적용해 보려고 준비 중이니까 나중에 완성된 천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X에서 단열재 게임 체인저를 내놨습니다. 기존 단열재보다 얇지만 성능은 훨씬 좋아요. 얇은 두께로 공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열 전도율이 낮아서 냉난방 에너지 효율에 효과적입니다. 중부 2지역 기준으로 외기와 면안면의 단열재의 기준은 160T. 네, LX의 자재를 사용하면 115T면 되고요. 간접 외기 부분은 아이소 핑크 기준으로는 110T, LX 단열재 기준으로는 80T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아이소 핑크 말고 LX 단열재를 이용하면 약 30% 정도 두께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가격이에요. 두께는 30%가 줄었지만 가격은 2배가 늘었어요. 안 그래도 단열재 비용이 엄청난데 이 단열재 비용이 2배로 올라버리면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 인테리어 예산이 더 빠듯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재는 특별히 단열에 병적으로 집착 있으신 분이라든지 단열이 생존에 가까운 초초초 구축 아파트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한번 해보자, 난 이번에 새로 나온 단열재를 꼭 하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디프로그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재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RP입니다. RP는 디자인 무늬목이라고 불리우는 자재이고 이번 디프로그 현장에서도 사용돼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객님도 좋아하셨고요. RP는요 진짜 디자이너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입니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과 제품을 항상 개발하고 있고 최근엔 유럽의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이 RP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RP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막내 가구를 RP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호피 매니아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딱이죠. 누가 봐도 서민지 스타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엔 진짜 이만한 자재가 없습니다. RP는 롤스로이스나 벤츠, 초와 요트 등 초초초 하이엔드 공간들의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 막 집 전체를 RP로 할 수 없겠지만 보셨던 저희 현장처럼 일부 포인트를 RP로 사용하게 되면 정말 유니크한 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인테리어에도 다 그 집이 그 집인데 이런 포인트 하나 딱 들어가면 정말 우리 집만 가진 멋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한 소재다 보니까 분명 호불호가 있습니다. 보통 RP 하면 떠오르는 자재는 이 소사츠라는 제품인데요. 저희 집에도 소사츠 옐로우를 사용을 했죠. 저랑 저희 디자이너들은 이 소사츠를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난한 집을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너무 강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RP에는 이렇게 화려한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런 식의 무난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시다면 RP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 실물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딥프로그 스튜디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딥프로그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현장에도 RP들이 적용된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 현장도 마감이 되면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단열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랐어요. 내가 20년 목수를 했는데 단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단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끝나버렸죠. 단열도 이제는 법과 수치 그리고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외단열이냐 내단열이냐, 벽체의 구조라든지 단열재의 밀도, 단열재의 종류, 창호 성능과의 조합까지, 그리고 또 시공법도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단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주먹 구고 엉터리로 단열을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주거 공간들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란 물질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밖이 추우면 추위를 그대로 실내에 전달하고, 밖이 더우면 열기를 그대로 실내에 전달하게 돼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진짜 극한이잖아요.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춥고, 에어컨과 난방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체를 통해서 외기가 다 전달이 된다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에 전기세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열을 제대로 하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너지 효율이 첫 번째로 단열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생겼던 문제가 바로 이 결로인데요. 이 결로 때문에 단열재가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결로가 생기면 실내에 물이 생기게 되고, 이 물 때문에 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곰팡이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거 독일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검을 해서 보니까 곰팡이 균이 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곰팡이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단열재 개발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단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결론이 났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단열의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지역별로 단열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기준만 잘 지키면 단열이 잘 되는 거냐? 아닙니다. 시공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써도 시공이 엉망이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열은 얼마나 기밀하느냐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단열재를 쓰더라도 기밀하지 않고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를 통해서 외기가 전달되게 되고, 그 외기 때문에 바로 또 결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시공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100%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시공법을 통일해서 관리하게 되면 보다 높은 기밀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음매를 겹쳐서 시공을 하는 건데요. 틈새가 생길 이 이음매를 한번 또 덮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두꺼운 단열재 한 번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기밀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 집 훨씬 따뜻하고 결로 없는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쁜 것도 좋지만 기초적인 거 진짜 놓치지 말자고요. 4월이면 뭐다? 밀라노 가구 박람회 시즌이죠. 올해도 딥프로그는 밀라노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가구 조명 브랜드들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함께하는 축제인데요. 특히 이번에 조용한 디자인과 일본의 간결함이 눈에 띄더라고요. 트렌드는 확실히 화려함에서 절제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미니멀이라고 하죠. 근데 미니멀이 영어다 보니까 이 미니멀 자체가 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미니멀은 사실 동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유럽은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실용주의, 미니멀리즘으로 재구축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폰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도 소니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금의 애플이 되었죠. 소니의 디자인은 사실 일본 그 자체였습니다. 잡스 형도 이 미니멀함, 동양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화려함을 앞세우던 서구 쪽 가구 브랜드들도 이제는 미니멀로 다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이 미니멀을 가장 브랜드화를 잘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을 보면 확실히 일본인 것 같아요. 예전 박람회에서 보지 못했던 일본 브랜드들이 이제 막 박람회에 들어와 있고, 유럽 브랜드들도 일본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한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건 진짜 우리나라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내년에 우리나라 가구를 대표하는 이스턴 에디션도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 BTS도 있고 뭐 블랙핑크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뭐 올림픽도 잘하고 뭐 IT도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진짜 인테리어도 정말 잘하거든요. 어서 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실력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챙겨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들의 집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특별한 편집 없이 밀라노에 다녀온 영상을 한 1시간 정도로 만든 영상이 저희 채널에 있거든요. 계속 좋은 음악과 그냥 쭉 편안한 영상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사무실에 이렇게 좀 틀어 놓으시거나 이렇게 멍하니 틀어 놓으시면 또 좋은 음악과 좋은 화면들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월달 디프로그 현장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엔 분당, 광교, 화성 등등 여러가지 현장들이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RP가 들어간 분당의 구축 투베이 현장도 투베이 한계를 넘어서 멋진 공간으로 완성이 되어서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었고요. 또 집과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화성에 있던 아파트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레이아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광교 현장에 있었는데요. 고객님 인도 전에 다른 인테리어 회사 관계자분들도 다녀가셔서 디프로그의 실력을 검증했고 마감과 디자인에 감탄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밀라노에서 만났던 인피니티 세라믹의 한국 담당자인 루카가 저 영상에 출연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인테리어 리뷰 최초로 외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전 아직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영상은 이 영상 다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바꿔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에 제가 엄청난 이벤트와 혜택 말씀드렸었죠. 그 혜택은 이겁니다. 창호 바꾸면 상품권에 사은품까지? 디프로그 영상 보시고 LX 샤시 계약하시면 혜택이 쏟아집니다. 실측만 받아도 상품권 100% 증정. LX 샤시 계약하면 더블로이 유리로 무상 업그레이드. 일반 유리를 더블로이 유리로 교체하려면 15% 가격이 올라가니까 15% 할인인 거네. 1000만 원 이상 계약하면 실리트 실리썸 롬바르디아 냄비 3종 세트에 찜기까지? 주방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 상품권도 드려요. 디프로그는 전체 공사만 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체 공사가 아니라도 창호만 시공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 선착순 20명 한정. 지금 바로 디프로그에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또 4월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 여름이 오고 있네요. 인테리어는 늘 바뀌고 자재는 늘 새롭고 현장은 늘 드라마죠. 디프로그는 그 속에서 항상 정답보다는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을 고민합니다.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정보, 트렌드, 디자이너들의 진심을 담아서 돌아올게요. 디프로그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